대한민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정부를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서부터 일관되게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어요. 이번 협정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에 사용될 것이며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선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정부는 왜 협상 중이라고만 하고 대통령은 왜 이런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귀국만 한 겁니까? 분위기가 좋고 포함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났다고 그러고 기념품 샵에 가서 기념품 골랐다는 얘기 외에 나온 얘기가 없어요. 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귀국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미 정상이 합의에 이른 건 7월 말. 그런데 지금 9월 말 거의 2달여 가까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대미 투자 약속했던 3,500억 달러로 현금으로 바로 달라. 예. 그리고 투자 주체도 미국이 정한다라는 거고 우리의 입장은 무슨 얘기냐. 한국 기업들의 투자성,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90% 이상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투자의 개념이었는데 상호 실무 협의 단계에서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 간극이 좀 커지니까 잇따라 이제 통상수장, 산자부 장관까지 방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화될 것이 문제가 하는 대목입니다. 예. 하지만 미국은 SPC 특수목적법인을 세워서 현금으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다 태우면 여기에서 어디에 투자할지는 미국이 알아서 결정하겠다. 일단 처음에는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90% 가져가세요. 우리 10%만 먹을게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90%는 미국이 가져갑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3,500억 달러라는 현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국의 84%. 현금을 그걸 다 주고 나면 우리 외환보유액이 얼마 안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저 나라 왜 이렇게 외환 고간이 비었어? 이거 우리 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돈을 빼서 나가버리면 결국은 주식투자 시장이 또 망가지고 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더군요. 맞습니다. 미국은 앞서 합의에 서명한 일본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규모, 외환 보유고 다 다릅니다. 3,5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한 4,1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80% 훌쩍 웃도는 수준이고요. 여기다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의 거의 70% 가까이를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만약 실제로 달러 기준으로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간다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문턱을 상당히 좀 굴욕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해놨어요. 5,500억 달러 지급하면서 투자금 회수 이전까지는 이익을 절반씩 가져가지만 이후부터는 90% 미국이 챙기고요. 또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게 되면 45일 이내 입금해야 됩니다. 입금하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앞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일본은 이미 외환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 그렇죠. 우리나라 GDP의 3배 규모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의 똑같은 잣대를 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게다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통화 5,500억 달러 못 넣으면 엔화로 넣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게 지금 미국과 5개 국가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달러가 부족할 경우 엔화 맡기고 지금 달러를 갖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도 이제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이제 협상 카드로 내놨지만 미국은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잘 됐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다라고 자평했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한국의 최근 5년치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과 외교 천재라며 치켜세웠고 대통령실은 공동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명확합니다. 자, 송 변호사. 자, 만약에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나는 탄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CNN 타임즈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처음에 돌아왔을 때부터 협상이 어렵다. 하지만 국익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더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국내적으로 전혀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외신에 밝힌 것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서 결국에는 한쪽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은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한 인사조치로서 국민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드리고 그다음에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지금까지 협상 경과를 정직하게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점 협상단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